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진현입니다. 세션 발표가 15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15분 내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컴퓨팅, 파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요거 짧게 용어 정리 제가 빨리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걸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스가 왜 불편함을 느끼시는지 제가 한 7년 동안 느꼈던 거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서 어떤 파괴적 혁신을 일으켰는지 사례를 제가 4개 정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있고 그다음 파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많이 헷갈리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내가 구축을 해서 쓰던 것을 자동으로 할당받는 체계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그러면 사스, 파스, 아이아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아스 쪽에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흔한 말로 우리 갑툭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클라우드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변화무쌍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바뀝니다. 굉장히 심하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결정권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퍼블릭 하라 그랬다가 온프라미스 하라 그랬다가 퍼블릭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의 변화무쌍 때문에 인프라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너무 자주 바뀌니까 앱을 그때마다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의 특성에 맞게 자꾸 수시로 바뀌더라도 우리의 앱은 더 이상 수정 안 해도 그대로 변화무쌍한 클라우드에 호환되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앱을 아키텍처링 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비종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파스는 또 뭐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건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을 변화무쌍한 클라우드에 호환되면서 무조건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아키텍처를 했으면 얘를 실현하는 구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그 구현체가 바로 파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이 파스라는 구현체를 통해서 그 사상을 실현을 하고 있고 메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스를 그러면 왜 지금까지 주저하시고 불편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년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 그다음 파스 쪽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있었어요. MSA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더라. 그리고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우리가 실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이기종의 여러 플랫폼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호환성을 맞출 수 있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밖에 없더라. 그래서 도입하는 것. 그 다음에 데브옵스를 구축을 해서 생산성을 내가 더 높이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 파스를 다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좋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를 왜 주저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질감. 뭐가 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기존은 어떤 레가시에 익숙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인식 부족, 인력 부족, 그리고 초보 운전자 사고 트라우마, 그다음에 마지막 방해 공작.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파스를 많이 주저하십니다. 요 몇 면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컨테이너라는 인프라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가상화를. 근데 이게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가상으로 갈 때는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리를 가상으로 추상화했던 거기 때문에 물리 머신에서 내가 작업하는 거나 가상 머신에서 작업하는 거나 작업 내용이 똑같거든요. 근데 컨테이너는 좀 많이 다릅니다. 가상 머신은 가상 머신 자체로도 존재 가능하고 가상 머신은 디플로이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위에 OS 애플리케이션 작업 이렇게 순서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옛날 물리 머신에서 하던 작업과 똑같았는데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컨테이너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하고는 확연히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인프라일까요?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견들이 이제
분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인프라화한 게 컨테이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얘는 그러면 소프트웨어야, 인프라야. 인프라면 인프라 담당이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담당이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이게 중간자적인 어떤 요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좀 큰 이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OS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바뀌는 거죠. 기존 VM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좀 어렵다, 뭐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 레거시의 익숙함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파스 이렇게 우리가 진화되는 과정들을 본다면 뭔가 좋으니까, 진화되는 거는 뭔가 좋다고 우리가 느끼는 건데, 기존 레거시에 너무 익숙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의 어떤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주저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존 레거시에 너무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식 부족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쪽 해서 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곳을 한 20군데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식 확산을 위해서 강연을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때문에 저를 초대를 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뭐고 왜 하려고 하시는지를 물어보시면은 다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인식 부족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불편한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인식이 부족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시장에서 이를 기술 지원하기는 인력의 태우 부족입니다. 인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매년 사람 뽑는 것 자체를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경력 지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거의 신입 직원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부족 사태가 또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초보 운전에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거죠. 다들 고객도 처음 해보고 저희도 처음 해보고 다들 처음 해본 겁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산출물이 잘 나오면 되는데 산출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주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내게 되게 되면 저가 수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사업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싸게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 소싱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 처음에 꿈은 이제 원대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거 이런 거 1조 들여서 이거 하나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1년 뒤에 산출물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10,000원짜리 장난감이 딱 하고 이제 산출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기대감과 결과가 다른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지 마,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방해 공작이 들어오는 거죠. 거봐, 옛날 거 좋은 거야. VM으로 하지.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가지고 고생하고 예산만 쓰고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해 공작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다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맛을 본 성공 사례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클라우드 네이티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ABC라고 얘기합니다. A, AI, B, 빅데이터, C, 클라우드. 근데 이 클라우드는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AI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90% 이상이 전부 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닌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과연 어떠한 파괴적 혁신을 일으켰길래 여러 가지 도입을 꺼려하는 요인들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을 하고 다 속속들이 기업들이 기관들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 혁신 사례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개방성, 비종속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성은 어떤 플랫폼에도 한번 개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정 없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 그 다음에 표준화,
컨테이너 형태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보안 솔루션이 됐던 미들웨어가 됐던 전부 다 컨테이너 이미지화해서 인프라해서 어떤 종류에다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패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디플로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장애 처리하고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민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다 제공해 줍니다. 옛날에 오토메이션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게 다르냐면 옛날에 오토메이션은 뭔가 디플로이에 대한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뭐 설치에 대한 오토메이션 뭐 이런 거였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오토메이션은 장애 처리나 서비스의 확장까지도 전부 다 오토메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크게는 비용 절감을 최대 10배까지도 비용 절감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특히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환상적입니다. 거의 100배 이상의 생산성을 더 높여주는 이러한 사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네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제가 고객들 다 허락받고 다 노출을 하는 겁니다. KD 운송그룹의 사례입니다. 자, 여기는 10년 이상 유닉스 머신으로 배차 정보, 그다음에 ERP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자, 이분은 원래 차세대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차세대를 하려고 그랬다가 너무 많은 이제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하지 않고 새로운 좀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알아보던 차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기술을 알게 돼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통해서 비용 절감 자체를 60% 이상 비용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퍼포먼스가 과거에 이제 뭐 배차 정보도 그렇고 만약 ERP 돌리면은 거의 뭐 어마무지하게 많은 8시간 이상의 어떤 그 배치 작업이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1시간 내에 어떤 결과치를 내주는 상당히 한 8배 이상 퍼포먼스를 향상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오일뱅크 사례입니다. 여기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 차세대를 고민하고 있다가 뭐 새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OS가 들어오다 보니까 앱을 수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앱을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인프라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통해서 프로젝트 기간을 1년에서 한 달 반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100명 투입을 돼야 되는 그 인력을 3명 투입으로 딱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분의 1 비용으로 현대화를 다 완수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 대한소방공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 고객분 혼자서 개발, 운영 다 담당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이제 VM을 했었을 때는 정신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서 데브옵스를 구축을 하시고 그다음에 표준 컨테이너를 통해서 지금은 업무의 부하량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IaaS 형태로,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개발 환경, 뭐 운영 환경 이런 식으로 계열사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다 디플로이를 해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VM 뭐 생성하고 거기 위에 또 앱을 다 수작업으로 다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은 이제 시간이 걸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애플리케이션 이미지까지도 전부 다 할당해야 되는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이 개발 환경 자체를 다 컨테이너 환경으로 디플로이하는 것으로 바꾸자.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었고 한 10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개발 환경이나 필요한 운영 환경을 디플로이 해주는데 3주가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 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다 배포하는 이런 3배 이상 생산성이 많이 향상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분 많이 짧네요, 그죠? 좀 더 자세한 것들 여러분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 들어가서 멘텍 2주년 치면 한 3, 40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서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